오늘 기업 분석 영상은 스케쳐스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중국집에 가족 나들이를 하러 나가서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먹고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무심코 신발을 보니 4명 모두 다 스케쳐스를 신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스케쳐스 종목을 쳐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삶에 들어오게 된 아이템들만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해도 꽤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뭐 명품 신발을 신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략 2018년도경까지 구두 또는 운동화로 신는 브랜드는 딱 2개였습니다. 2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애용했었는데 그건 바로 락포트와 에코였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제 경험상으로는 극강의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신발인데 락포트 같은 경우엔 미국 기업이고 지금은 찰스 뱅크 캐피탈 파트너스사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전엔 모기업이 아디다스였고 신발의 밑바닥 부분은 아디다스의 기술력이 들어가고 상단부는 락포트의 디자인이 들어가서 여러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챕터 11 뱅크럽시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나간 일입니다. 또 다른 브랜드는 에코인데 덴마크 브랜드이고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락포트보다는 비싼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 편안함으로는 락포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와 같은 경우에는 에코가 락포트보다는 좀 나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격대별로 라인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락포트와 에코를 더 이상 사지 않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을 다닐 일이 회사 업무상 자주 발생하는데 현장을 다닐 때에는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기존에 신던 안전화가 너무 불편해서 다른 직원 줘버리고 다른 편안한 안전화를 찾다가 우연히 직원이 스케쳐스에서 나온 안전화가 편하다는 말에 처음 구입하게 되었고 안전화 치고는 정말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안 그래도 싱가포르에도 정말 동네마다 다 매장이 있고 세일도 자주 하는 브랜드라 싼 맛에 몇 번 구매해보았는데 막상 신어보니 편하고 런닝화도 구매해보았는데 편하고 워킹화도 편하고 일반 구두도 편하고 슬리퍼도 편하고 그냥 뭐 막 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 다니다 보니 어쩌다 보니 두 딸아이 신발도 다 스케쳐스로 바뀌어져 있었고 여하튼 가성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도 품질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쳐스 브랜드를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쳐스 종목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 기업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주나 성장주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순간 저희의 삶에 깊숙하게 치고 들어간 기업이 있다면 한 번쯤은 알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스케쳐스는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보기로 하고 일단 스케쳐스 기업 자체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스의 최근 연간 보고서와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대변한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선 분기 실적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2분기에 완전히 망가졌던 실적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난 2분기 실적을 보여드리면 2분기 실적은 암담하게 너무 안 좋았습니다. 거의 성장주 수준으로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스케쳐스에게 거의 굴욕적인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무려 78.3%나 증가 매출을 보이고 전년 동기 대비 겨우 3.9% 감소한 한마디로 2019년 수준으로까지 매출을 끌어올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EPS는 다일롯 EPS 기준으로 0.53불인데 이는 지난 2분기에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TTM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3.9%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스케쳐스의 마켓 스트랙터지는 항상 강조되듯이 컴포트, 스타일, 이노베이션 앤 퀄리티의 더 리저너블 프라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스케쳐스의 가격대를 잘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의 가격을 보면 정말 리저너블합니다. 이 점이 제가 가장 스케쳐스를 애용하는 이유인데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편안한 고품질의 신발을 파는 것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와는 좀 더 다른 점입니다. 확실히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가격대가 많이 낮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스케쳐스가 훨씬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리즈너블 프라이스, 즉 매우 합리적인 가격을 마켓 스트터지로 가져가는 스케쳐스가 물론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가 바로 다이렉트 컨슈머입니다. 즉 도매 등의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프라인 직영점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판을 하는 것인데 가령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하는 스케쳐스 운동화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 계열의 라자다나 텐센트 계열의 샤피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스케쳐스가 직접 입점해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직판을 하는데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면 스케쳐스 본사에서 직접 정품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다양한 혜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므로 어차피 신발 사이즈는 브랜드별로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직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다시 3분기 실적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3분기 실적이 2분기에 비해 꽤 큰 호실적이 나온 덕분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겨우 3.9% 정도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케쳐스 같이 주로 운동화를 파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컨택트주 성격의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 글로벌 팬데믹에서 여기저기 락다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3.9% 정도의 매출 실적은 꽤 선방한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다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무려 37.5%나 빠지고 EPS도 2019년도에 0.67불에서 0.53불로 20.9%나 빠진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점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실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9개월 누적으로 즉 3개 분기 누적으로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 EPS 모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4억 2,440만 불에서 7,600만 불로 무려 82%나 급감하고 다일루트 EPS 역시 78%나 급감한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SG&A 비용의 증가입니다. 가만 보면 매출이 줄어든 만큼 매출 원가도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어서 매출 이익률은 47%대에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 원가율이 기업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15.9%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G&A 비용, 즉 판매 관리비가 오히려 2%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매출은 확 줄어들었음에도 판관비는 오히려 늘어났으므로 영업이익은 82.1%나 급감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당연히 EPS의 급감을 야기한 것입니다. 판관비가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늘어난 투자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장 수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지난 3분기에도 무려 213개 신규 매장이 오픈을 했고 58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즉 매분기 계속 매장을 늘리고 있고 창구를 늘리고 유통망을 늘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매장 수의 증가와 지속적인 투자는 판매 관리비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판매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매장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 즉 G&A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순이익의 급감으로 정말 엄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스케쳐스는 이렇게 투자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유통망을 늘리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히 매년 엄청 성장하는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홀세일은 한마디로 해외에 있는 일반 매장을 통해 일으키는 매출인데 매년 계속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케쳐스가 점점 중요도를 높이고 있는 다이렉트 컨슈머 비즈니스, 즉 본사 직영점을 통해 직판하는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비중도 늘리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중간 유통망을 최소화시키므로 판매 마진율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이렉트 컨슈머 관련 매출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매출을 지탱하기 위해 당연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렸던 것이고 하지만 팬데믹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런 유통망은 오히려 더 늘어났으니 G&A 비용은 늘어나서 결국 EPS의 급감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케쳐스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실적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스케쳐스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주가가 대략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지난 6개월간의 컨센서스 값을 보면 목표가를 40불 정도로 대략적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컨센서스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커왔으므로 컨센서스, 즉 목표 매수가가 주가보다 종종 높았는데 가끔 주가가 목표 매수가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목표 매수가까지 올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2019년 3월, 7월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목표 매수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아주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매수하면 1, 2년 내에는 목표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사항은 발생할 확률이 높구나 하는 그냥 대충 느낌을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EPS 흐름을 보면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평년 수준의 EPS를 회복했고 다음 분기도 대략 이번 분기 수준, 즉 정상 수준의 EPS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지난 5년간 주가가 그냥 그렇습니다. 변동이 매우 심했고 가령 5년 전, 즉 대략 2016년도 초반의 주가 수준과 현재 주가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럼 스케쳐스가 과연 5년 전의 주가 수준 정도만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기업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스케쳐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컨택트주로서 정말 죽을 수고 있지만 지난 5년간의 매출,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EPS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이고 현재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지출을 봤을 때 성장성이 감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정말 최악으로 망친 지난 2분기에도 오히려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직판은 428%의 성장을 했고 중국 쪽 매출이 12% 성장을 했고 3분기에는 20%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제품이 가성비도 뛰어나고 품질이 정말 뛰어나서 이렇게 꽤 큰 성장을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비해 주가는 아직 터져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2012년대까지는 사불로 나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왔지만 그때의 스케쳐스는 그냥 여성들이 신는 패셔너한 수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PER을 좀 보겠습니다. PER은 35.61배입니다. 이를 나이키와 비교를 해보면 나이키의 PER은 80.66배입니다. 스케쳐스보다 2배 높은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PER은 104배입니다. 확실히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는 PER이 현재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그냥 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한번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종식에 가까워지면 스케쳐스 같은 아웃도어 신발과 의류를 다루는 기업의 매출은 다시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여행의 소중함을 깨닫고 코로나 이전보다 여행을 가령 더 자주 다니고 외출도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예견하고 경고하였듯 인류는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실화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미래에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또 인류를 괴롭힐지 모르는 것이고 팬데믹이 없는 시기에 인류는 더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스케쳐스는 대략 10,000불 정도만 매수해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조한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주가가 미끄러진 이후에 아직도 이렇다 할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제 생각에는 3분기의 호실적을 봤을 때 그리고 중국과 이커머스 판매의 증가세를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 아마도 3분기 실적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에도 대략 30불 정도 밑으로는 주가가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 최대 리스크는 대략 10% 단기 손실이고 하지만 최선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40불 정도나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하였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제 친구인 리치투게더 TV와도 고민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10,000불 정도만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매수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스케쳐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